어, 어. 자, 오아시스. 좀, 이 프로그램 좀 그렇네. 자, 진돌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까지했더라? 절정. 그죠? 여기 맞지? 아닌가? 여기 하다 말았죠, 그죠? 그래서 대영이, 그죠? 기억난다고 아들인가 이제 알았다, 그죠? 왜 나까지 끌어들여 진짜 짜증나. 암전 불 다 꺼지는 거라 정시현 이야기했죠? 피력 커피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다. 연수 학문 따위를 연구하고 닦음. 수행하다. 복색 잠입하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거에 왜 나까지 끌어들여 진짜 짜증나. 너 하고 싶은 거에 응? 왜 부모를 끌어들여? 연수 가려면은 어서 찾기나 해. 아마 어학연수 뜻하는 것 같다. 그죠? 옛날에 어학연수 참 유행하긴 했는데. 그들은 강태국 뒤에서, 밑에서, 앞에서 숨어서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첩보원들처럼 검은 복색 옷의 색깔이죠. 일색으로 하나같이 다 검은색으로 우스꽝스럽게 꾸며 입고 세탁소에 잠입하여 서로가 모르려니 자기 생각만 하고 옷들을 뒤지기 시작한다. 이런 거 다 무대지시문. 서로의 소리에 놀라면 야옹거리고 서로의 그림자에 놀라면 찍찍거려 숨으며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도 돈에 눈이 가려 알아보지 못한다. 돈에 눈멀었네. 그죠?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되는 게 웃음 속에서 비판하는 거 뭡니까? 풍자. 웃음 속에서 대상을 비판해야 돼. 놀부 비판하듯이. 춘향전에 이런 거 다른 작품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놀부, 춘향전의 변사또 이런 애들 웃음 속에서 막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민중들이 양반을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했냐면 이렇게 그죠. 웃음 속에서 비판을 했죠. 카메라가 저쪽에 있었네. 오케이? 어둠 속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욕망의 불빛들. 욕망은 돈에 대한 불빛, 돈에 대한 욕망이죠. 눈먼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벌레 같더라, 지규법. 그러니까 작은 전등을 입에 물고 머리에 달고 손에 들고 열거법 잘 쓰고 있습니다. 옷과 옷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누비는 불빛들. 전등 불빛에 드러나는 옷이 마치 귀신 형상처럼 보인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불빛에 춤을 추는 옷들. 이리저리 집어 던져져 날아다니는 옷들. 도깨비 옷 파티. 막 날아다니고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실제 연극 보면 정말 재밌겠는데. 자, 염소팔이 던진 옷에 백열등이 크게 흔들린다. 옛날에 형광등이 아니고 요런 백열등인데 옷을 맞았는가 봐. 출렁출렁한가 봐. 놀란 사람들이 제풀에 얼른 옷 사이로 숨는다. 강태국이 백열등을 고정하며 주위를 둘러본다. 안육식 허영 분팀, 부부팀이네.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의 재산을 독차지할까 봐 자신들이 먼저 찾으려 함. 안경우, 안미숙 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함. 염소팔, 지방칸 마련하여 결혼도 하고 어머니도 모시려고 함. 서옥화, 좀 그저 효도다 그죠 얘는. 효. 자신의 팔자를 바꿔보려고 함. 간병인이죠. 장민숙 강대영 팀, 이거는 이 오아시스 세탁소 팀이잖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자 함. 그러니까 세탁소 할머니의 재산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 돈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에서 비판하는 사회 문화적 상황, 당시 시대 상황 뭡니까? 배금주의. 또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걸 비판하고 있다. 그죠? 어두운 조명 아래
검은 복색을 하고 세탁소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짐. 고양이나 쥐의 흉내를 내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함. 서로 소리나 그림자에 놀라고 서로 스쳐 지나면서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돈의 눈이 멀어가죠. 물질에 눈먼 사람들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풍자함으로써 풍자 웃음 속에서 비판성이 있는 겁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을 비판하고 있더라. 자, 뭐여? 왜 이래? 누구 있어? 야옹. 강태국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고양이 소리를 내. 다 풍자다, 그죠? 가라가 솔로 옷을 턴다. 우리 마누라 알뜰해서 너 먹을 거 없다. 여기서 너는 고양이죠.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에 대고 맛을 본다. 옷에 묻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어디 보자. 이게 뭐냐 떫은 맛이 나는 것 같고 어디 보자. 상자 속 옛날 아버지의 잡기장 이것저것 적혀 있는 거 세탁 비법이 적혀 있는 거. 이 법은 옷에 묻은 물의 맛에 따라 그와 반대가 되는 맛을 가진 물건으로 빼는 것이니 아버지 생각에 어깨를 들썩이며 운다. 아버지 미안해요. 다시 상자를 뒤지며 세탁소 밑에서 소주병을 꺼내며 먼지를 닦아 한 모금 마신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탁소를 하냐? 또 한 모금 마신다. 인간 강태국이가 세탁소 좀 하면서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도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짓인가? 이때 많은 세상 한기통이 좀 때 좀 빼면서 그거 하나 지키면서 보람있게 살아보겠다는데 왜 흔들어? 돈이 뭐야? 돈이 세상의 전부야. 너희 놈들이 다 몰라줘도 나 세탁소 한다. 그게 내 일이거든. 직업정신 투철합니다. 위에 나온 다른 사람들하고 전부 대비되는 그런 겁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신념을 지킨 사람.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숨어서 강태국을 보며 반성해야 될 건데 오히려 분통을 터뜨립니다. 왜? 방백 진짜 짜증나. 아버지 왜 저러지? 이건 다 요거는 그 소설로 치면 요 작은 따옴표 해가지고 심리입니다. 심리 제시. 독자들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러나 다른 등장인물들은 못 들은 척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독백이 아니고 방백이 되는 겁니다. 미쳤어 방백. 돌아버리겠네 방백. 확 죽여버릴 거. 장민숙 이건 진짜 대사잖아. 아 진짜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지. 그거 누구요? 그들도 놀라 다급하게 저마다 동물 소리를 낸다. 야옹 찍찍. 세탁소가 갑자기 동물의 왕국이 됐나. 강태국 고개를 갸웃거리며 옷 사이를 이리저리 살펴본다. 다시 흥얼거리며 옷을 정리하는 강태국. 잠깐 놀란 듯이 멈추며 옷을 들고 서 있다가 세탁대로 와서 아버지의 잡기장을 뒤진다. 할머니가 맡긴 물건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잡기장이 뭔가 그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소재네. 음, 중요한 거네. 그렇지. 할머니가 처음 세탁물을 맡겼을 때가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니까 세탁대에 앉아 잡기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 그래, 여기 있네. 있어. 세탁물에 관한 내용을 발견하며 사람들 마음이 더욱 조급해집니다. 제각기 궁시렁댄다. 다 방백이겠죠? 원수가 따로 없구만. 불을 꺼버려. 어이? 이건 뭐야? 두꺼비 집을 내려. 어서요. 예. 두꺼비 집을 내린다. 두꺼비 집이 뭐냐면은 요렇게 요즘은 요렇게 생겼죠. 해가지고 뭐 빼글빼글빼글 돌아가고 있죠. 전기 얼만큼 쓰느냐. 근데 옛날에는 요렇게 생겨가지고 스위치가 요렇게 있었거든. 요걸 내리면은 전원이 다 내려갔습니다. 어두워지는 세탁소, 반짝이는 불빛들의 대이동. 얘네들은 지금 세탁소 털러 온 얘네들이죠. 전부 이렇게 입에 물고 있고 이마에 붙이고 있고 그죠? 손전등을. 저 강태국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바른 가치를 지키며 사는 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태국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과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등장인물이 말은 하지만은 심리이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은 못 듣는 척하고 오로지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 방백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봐야 됩니다. 곱하기 100 밑줄 그어주세요. 강태국 뭔가 느끼고 뭐야? 염소팔이냐?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응, 끙 점점 더 음흉스럽게 짐승 소리로 으르렁댄다. 점점점 인간상 상실하고 동물들 되고 있죠. 이 돈만 밝히는 놈들은 다 뭐란 말입니까? 짐승이란 말이지, 짐승. 알겠다는 듯이 짐짓 과장스럽게. 우리 세탁소에 도둑 고양이들 단체로 들어왔나? 사람들이 세탁소에 몰래 숨어 들어와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러면 이 대사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 그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잖아. 그치? 이제 안 거야. 그럼 어느 대사부터 알았냐는 거 요거죠. 이 미음은 왜 물어볼까? 궁금하다 그죠? 이에 야옹 잡기장을 단단히 말아 손에 움켜쥐고 알았습니다. 그럼 사람은 이만 물러가야지. 이거 어두워서 빨리 비워드리지 못하겠는걸. 손전등으로 안채로 가는 길을 비춘다. 강태국이 세탁소를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손전등 비춰준대. 이 완전 뭐 들통날 짓 다 한다. 고맙다. 안채로 간다. 전처전. 자, 등장인물 강태국. 할머니 재산에 욕심을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함. 의외의 인물들.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에 잠입함. 물질보다는 인간의 도리. 얘는 무조건 물질. 강태국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돈만 쫓는 부주의한 세태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한다. 강태국은 작가가 지향하는 순수형 인물로 탐욕적이고 비인간적인 인물들과 대조적인 가치관을 지녔습니다. 이 잡기장 역할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세탁소에 대한 모든 내용이 적힌 아버지의 기록장.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할머니의 옷을 찾는 계기가 되는 소재죠. 문제 해결의 키 역할을 하죠. 문제 해결의 열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던 것 같은데. 아, 자, 마무리하러 갑니다. 하강. 자, 1, 2의 장면 포인트. 할머니의 옷을 빼앗으는 사람들과 이를 주저하더라는 강태구. 음악, 어둠 속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수색 전쟁. 이때 세탁소에 불이 확 켜진다. 드러난 사람들의 꼬라지, 코피찍, 머리 산발, 자빠지고 엎어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강태국이 두꺼비 집 옆에 서 있다. 강태국이 켰네. 놀라는 사람들, 놀라는 강태국. 대영아, 자기 아들까지 껴있던 거야. 머리를 부여잡고 온다. 아빠. 세탁소 사람들까지 할머니 재산 탐냈다는 것에 대한 실망과 분노. 당신 미쳤어? 미쳤, 아야, 또 혓게 부렸다. 염소팔, 너희놈! 힝, 행님. 강태국이 사람들 사이에서 널브러진 시체 같은 옷들을 주워준다. 분노에 찬 강태국. 이게 사람의 형상이야? 뭐야? 뭐에 비춰서 들뛰다가 지 형상도 잃어버리는 거냐고?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죠. 손에 든 옷보따리를 흔들어 보이며 이것 때문에 그래. 1998년 9월 김순임 여보 재산의 50%. 엄마 아빠가 찾았다. 야 김순임이잖아. 자기 엄마 이름. 야 이리 줘. 못 줘. 여보 주지 마. 줘. 아빠 나. 물론 안 돼. 이렇게 줄 순 없어. 날 줘요. 엄마에게 응석 부리는 것처럼. 나 부도 난단 말이야. 아저씨 여기 50%줄 테니까 이리 줘요. 내 거는 안 돼. 내 거가 어디 있어. 결혼할 때 집 사줬으면 됐지. 나만 사줬어. 오빠들은 집 사줄 부모님도 계시고 좋네.
시끄러. 오, 위협적이다, 이제. 이 뭐가 자꾸 뜨는 거야? 죽고 싶지 않으면 내놔. 어서 내놔. 당신들이 사람이야? 어머니 임종은 지키고 온 거야? 아니, 인간의 기본적 도리마저 잊어버렸던 거죠. 음, 난리 났다. 참, 돈이 뭔지. 몇 페이지가 넘어간 거야. 에이, 나쁜 사람들. 옷을 가지고 물을 향하면 나 못 줘. 이게 무엇인지 알아? 나 당신들 못 줘. 내가 직접 할머니 갖다 드릴 거야. 여보, 나 줘. 아버지, 나요. 안 돼. 할머니 갖다 줘야 돼. 왠지 알아? 이건 사람 것이거든. 당신들이 사람이면 주겠는데, 당신들은 형상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야. 당신 같은 짐승들에게는 사람의 것을 줄 수 없어. 짐승들 맞죠? 짐승 흉내 냈으니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거죠. 물질에 현혹되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잊고 욕망만을 쫓는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죽을 때까지 나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음. 에이, 안 돼. 안패거리뿐만 아니라 세탁소 사람들까지 할머니의 재산을 탈취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할머니 옷보따리를 찾았으나 사람들의 탐욕스러움에 치를 떨며 돌려주지 않는다. 할머니의 재산을 찾기 위해 세탁소에 잠입하고 강태국이 찾은 할머니의 옷보따리를 빼앗으려고 한다. 강태국과 강태국 이해 인물들이 갈등하고 있다. 전반부에는 그 습격한 패거리와 세탁소 사람들이 대립을 했다면 이제는 강태국 혼자 대 나머지로 바뀌었다는 거. 세탁소 사람들 또한 물질의 현혹이 되어 할머니의 재산을 탐냈기 때문이죠. 이게 사람의 형상이야? 뭐야? 뭐에 미쳐서 들떠하냐고. 짐승 같은 놈들. 강태국은 자신의 아내와 딸, 대영이가 딸이었어? 그리고 세탁소 종업원인 염소팔마저 할머니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세탁소에 잠입한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한다. 인간적 도리를 지키지 않는 할머니네 식구들과 물질에 현혹되어 이성을 잃은 세탁소 식구들을 사람이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람들 강태국을 향해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고 뿌리치며 간다. 세탁기로 밀리는 강태국. 강태국 재빨리 옷을 세탁기에 넣는다.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라고 세탁기 몰려간다. 강태국 얼른 세탁기물 채운다. 놀라는 사람이다. 세탁기를 두드린다. 강태국이 버튼 앞에 손을 내미고 망설인다. 사람들 더욱 세차게 세탁기물을 두드린다. 강태국 버튼에 올려놓은 손을 부르르 떨다가 강하게 누른다. 지금 사람들이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을 세탁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 세탁이 되는 거네. 음악이 폭발하듯 시작되고 굉음을 돌아가는 세탁기. 무대 가득 거품이 넘쳐난다. 비현실적인 장면. 빨래되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유리에 부딪혔다 사라지고 부딪혔다 사라지고 마음을 세탁해버리는 것. 아, 더 이상 남은 돈이 없다는 거는 그랬구나. 강태국이 주머니에 글씨가 빽빽히 적힌 눈물고름을 꺼내들어 무릎을 꿇고 앉는다. 할머니 비밀은 지켜들었지요? 그 많은 재산, 이 자식 사업 미천 저 자식 공부 뒷바라지에 찢기고 잘려나가도 자식들은 부모 재산이 화수분인 줄 알았어. 화수분은 끝없이 퍼내도 계속 나오는 쌀떡을 화수분이라고 그럽니다. 부모 재산이 무슨 화수분인 줄 알았어. 이 자식이 죽는 소리로 빼돌리고 저 자식이 앓는 소리로 빼돌려 할머니를 거지를 만들어 놓았어도 불효 자식들은 원망은커녕 형제간에 의상할까 봐 걱정하셔가지고 끝내는 혼자만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신 할머니의 마음
이제 마음 놓고 가셔서 할아버지 만나서 다 이루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우리 아버지 보시면 꿈이라도 한번 들러 가시라고 전해주세요. 눈물 고름을 태워드린다. 음악이 높아지며 할머니의 홍백처럼 눈부시게 하얀 치마 저고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 할머니의 죽음을 상징하죠. 세탁기 속 사람들도 빨래집게 걸려 쭉 걸린다. 깨끗하다. 빨래 끝. 아하하하. 연극은 참 재밌는 것 같아. 옷고름 알고 있고 재물이 계속 나온다는 보물단지. 네. 끝이야? 끝이겠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순수하고 깨끗하게 다 바뀌는. 물질만을 중요시하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현대사의 모습을 비판 풍자하고 있죠. 돈 때문에 인간성이 다 사라지고 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되고 있지. 음. 저 세탁기에서 빨래의 때가 깨끗이 빠지듯 돈에 눈먼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눈물 고름에 적힌 사연. 많은 재산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 다 써버렸다고 죠. 형제 간의 의가 상할까 걱정되어 남은 재산이 없음을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국은 할머니의 사연을 알고 비밀을 지켜줍니다. 오아시스, 샘물이죠. 풀과 나무가 자라는 곳. 어느 동네나 있을 것 같은 평범하고 소박한 세탁소. 낡고 오래된 공간. 과거의 유물이자 향수의 대상. 5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가게로 변하지 않는 가치. 인간성이겠죠. 황량한 사막을 헤매는 사람에게 생명수를 제공해주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공간을 상징하더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게 해주는 곳이다. 세탁하는 것도 기술인데 옛날엔 다리미질 정말 잘해줬거든. 쌤이 옷을 다려 입으니까 잘 못하겠어. 음. 자, 다음 인물들의 공통적 목적이 뭔가? 뭐긴 돈이지 뭐. 장민숙, 강대웅 팀. 정말 딸이었네. 안유식, 허영금 팀. 첫째 아들 내외. 안경우, 안미수. 둘째 아들과 막내딸. 염소팔. 서옥화. 세탁소에서 할머니 재산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 돈을 차지하려고 하더라. 강태국이 할머니 옷도 찾고 그의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자. 당신들 못 줘. 내가 직접 할머니 갖다 드릴 거야. 가족의 탐욕스러움에 분노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비밀, 돈 없다는 것도 지켜주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세탁한다는 신념으로 세탁소를 운영함.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유일한 긍정적 인물인 거죠. 물질보다는 인간의 도리를 중요시한다. 나머진 다 돈.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가치관 차이죠. 돈에 대한 가치관 차이죠. 갈등의 개념, 소설도 갈등의 문학이고 그 희곡도 갈등의 문학입니다. 요건 연극의 대본이죠. 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나리오는 연극 드라마나 연극의 대본이 시나리오고 시나리오는 소설처럼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특수 효과를 통해서 다 가능하니까. 그렇죠. 갈등의 개념, 개념.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동 인물과 이와 반대되는 반동 인물들이 뭡니까? 대립하는 게 갈등이죠. 대립.
갈등의 이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기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죠. 이 가치관이 이제 서로 부딪히는 거죠. 갈등의 기능. 작품 내에서 뭐지? 사건을 빚어내고 긴장 구조를 만든다.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내용의 흐름은 더욱 긴박해지고 갈등의 모습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여기서 생기는 긴장감은 작품을 이끄는 힘이자 독자를 희곡을 끝까지 읽게 하는 것이다. 긴장을 만들고 이게 더욱 재밌어지죠, 그죠? 갈등이. 이 긴장감이 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긴장감이 솔직히 재미지 뭐, 그죠? 창작된 1990년대 행운의 복돈입니다. 이거 안방에 걸어놔 보세요. 돈이 슬슬 굴러 들어옵니다. 91년도 복돈. 복돈이 유행하던 배금주의가 팽배한 시대. 최근 사람이 많이 다니다가 도심지 길거리에 10,000원권과 5,000원 지폐를 컬러로 확대 복사해 판매하는 일면 복돈 판매상. 일반 지폐보다 5배 정도 큰 이 복돈은 어른은 물론 청소년에게도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역군에서 장사를 하던 한 상인은 하루 평균 100장에서 150여 장 정도 판매되고 있는 복돈 덕분에 톡톡히 재미 보고 있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 상인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복돈 판매하는 상인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하니 그야말로 복돈 열풍이다. 배금주의 돈이 최고입니다. 이런 복돈 열풍에 대한 한시는 아무리 돈이 좋다는 세상이지만 집안에 돈을 걸어놓고 섬기는 세태가 왠지 서글프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지? 이 기사문에 비춰볼 때 다음 인물들의 말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 정말 김순년 맞아? 김순임인데. 맞다니까 증 확인했어. 엄니 내는 이자부터 도둑입니다. 이보세요. 아, 김 박사님. 예, 임종이요. 아니, 찾지도 못했는데요. 아, 예, 그런 게 있어요. 아, 가야지요. 지금 간다니까? 세상에, 어머니 돌아가시다. 안미숙과 안경영은 어머니 이름조차 모르고 안유식은 어머니 임종에 무관심하다. 그죠? 염소팔은 도둑이 되어 상관없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금주의의 현실입니다. 그죠? 자, 비현실적인 상황 마지막 부분이죠. 빨래때가 빠지듯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게 바뀌는 거죠. 물질만 중요시하고 인간성 상실해가는 현대사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깨끗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이 작품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삼성 저 그거 하는 거 봐봐. 그 데모 하는 거 봐봐. 회사 망하든지 말든지. 아, 여전히 돈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 돈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해. 이 작품은 1990년대에 쓰였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 요즘도 돈 때문에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 사회문화적 배경.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이 시대가 이 작품에 담겼지만은 우리 독자도 이렇게 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 문화에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작품 창작 배경을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품에 등장한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들 간의 관계, 다양한 사건 등을 통해 작품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 전체 의미를 파악하자 되어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나? 아, 이거 안 들어간댔죠? 그러면 여기까지 촬영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잘 봐. 열심히 해야 됩니다.